그날 밤 방송국 복도는 비가 내린 뒤 아스팔트처럼 축축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무도 소리내어 걸으려 하지 않았다. 오직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윙윙거리며 초조를 부추겼다. 스태프들은 서로 눈빛으로만 의사 표시를 했다. 곧 촬영이 시작될 것이고 그 촬영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다. 카메오, 그것도 트로트 가수 철록담이었다. 제작진조차 이게 과연 통할까 반신반의했으나 이미 핸드헬드 카메라는 배터리를 갈아 끼우며 기다리고 있었다. 철록담은 대기실 한 구석, 조명이 닿지 않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귀를 틀어막는 듯한 침묵 속에서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한 팔엔 아직도 무대용 이어 마이크의 테이프 자국이 희미했다. 노래를 부를 자국이 아니라 오늘은 가면을 벗고 인간 철록담으로 서야 했다. 큐, 감독의 짧은 외침이 허공을 베자 공기가 달라졌다. 세트를 가득 메운 차가운 공기가 도려낸 듯 사라지고 뜨겁고 무거운 기류가 소용돌이쳤다. 철록담은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대사는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허공을 가로질러 주연 배우를 쏘아보았다. 빛이 없는 눈 속에 슬픔과 공포, 애착과 증오가 층층이 내려앉았다. 렌즈는 그 모든 결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했다. 스태프들조차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단 한 방울의 눈물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렀다. 빛을 받은 그 투명한 결절이 보는 이의 목을 조였다. 컷소리가 나기도 전에 세트장은 얼어붙었다. 누군가 이어폰을 뽑아 던졌고 누군가는 손등으로 입을 가렸다. 멈춘 공기를 뚫고 감독이 외쳤다. 오케이. 한 번에 끝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SNS 타임라인은 순식간에 철록담으로 도배됐다. 저 가수가 원래 배우였어? 트로트판 이정재 등장. 긴장감이 미쳤다. 해시태그가 폭주했다. 영상 클립은 업로드 3분 만에 1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24시간 안에 1천만을 넘어섰다. 언론은 일제히 신성 괴물 천재라는 단어를 헤드라인에 올렸다. 그러나 정작 철록담은 조용했다. 그는 축하 메시지를 모두 읽지 않은 채 핸드폰을 뒤집어 두었다. 그에게 더 중요한 일은 다음 날 새벽 4시에 있을 콘서트 리허설이었다. 노래를 잊은 적 없기 때문이다. 철록담의 역사는 마이크와 함께 시작됐지만 악보와 함께 끝나지 않았다. 13살 소녀는 교실 창가에 앉아 책 대신 손거울을 들고 얼굴 근육을 연구했다. 친구들은 우리 재밌는 얼굴 따라 하기라며 깔깔댔지만 그는 혼자 있었다. 그는 웃다가 울었다가 분노하다가 다시 웃었다. 선생님이 연극반에 들어가 보지 그러니 권유했지만 그는 기타를 택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무대가 더 빨리 올 것 같아서. 그러나 아무리 목청을 높여도 작은 음악 페스티벌의 무대조차 꿈같이 멀었다. R&B 싱어로 데뷔했지만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밤마다 녹음실 공기가 습기처럼 폐를 짓눌렀다. 그렇게 20년, 무대 조명은 늘 누군가의 뒤통수만 비췄다. 그를 구한 것은 트로트였다. 고향 장터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데모를 흥얼거리다 그는 번개처럼 깨달았다. 관객이 기대하는 건 고음도, 기교도 아닌 이야기라는 사실을. 그는 낡은 R&B 음반을 헌책방에 넘기고 서울 구석의 오래된 트로트 홀을 전전했다. 무명 시절 새벽 5시 첫 차를 타고 지방 행사를 다녔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번뜩인 아이디어로 무대 콘셉트를 바꾸고 대기실 옆 창고에서 골판지로 소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관객에게 물었다. 여러분, 노래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래요? 좌석 맨 뒤 허리 굽은 할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철록담은 무대란 결국 진심을 거래하는 시장임을 깨달았다. 3분 후 노래가 끝났을 때 관객보다 먼저 울고 있던 사람은 철록담 자신이었다. 이 경험은 연기로 향하는 징검다리가 됐다. 노래와 연기의 공통점은 감정을 전염시킨다는 것. 철록담은 노래를 들리는 영화라고 불렀고
연기를 보이지 않는 노래라 정의했다. 둘의 접점은 무대였다. 무대에서 눈을 감고 노래할 때 그는 관객의 표정을 상상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눈을 뜨고 연기할 때 그는 관객의 심장을 노래했다. 이런 미묘한 교차가 오늘의 철록담을 만들었다. 그 교차로 위에 선 그는 이제 두 갈래 길이 아니라 한 가닥의 거대한 강을 건넌다. 그리고 그 강물은 노래와 연기의 경계를 휩쓸고 뒤섞는다. 드라마 첫 방송 다음 날 제작사는 커다란 초청장을 보내왔다. 주조연급 캐릭터를 제안하니 장르와 촬영지는 마음껏 고르라는 파격 조건이었다. 철록담은 고민 없이 멜로 스릴러를 택했다. 노래보다 어려운 건 사랑이라며 웃었다. 촬영에 들어가자 그는 아침 첫 테이크 전에 아예 목소리를 쓰지 않았다. 주연 배우가 굿모닝하고 손을 흔들면 그는 미소로만 답했다. 몇몇은 그를 도도하다고 오해했지만 이내 알았다. 그가 말 없는 침묵으로 감정을 축적한다는 걸 실제로 첫 키스신 클로즈업에서 상대 배우가 대사를 읽고 철록담의 눈빛에 빠져 NG를 냈다. 그러나 감독은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음성을 낮추어 말했다. 이건 NG가 아니라 기적이야의 현장은 박수가 터졌다. 편집실에선 그 장면을 프리뷰 없이 본 PD가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들이켰다. 심장이 너무 뛰어 이성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이었다. 팬덤도 격변했다. 트로트 팬클럽과 드라마 팬카페가 합쳐져 록담 유니버스라는 초대형 커뮤니티가 탄생했다. 하루 만에 가입자 5만 명, 게시판은 연기 설명서 조문 노래 강의 열어주세요. 다 좋으니 그냥 콘서트 드라마 통합 티켓 주세요.로 폭주했다. 굿즈 제작사는 이례적으로 마이크와 대본을 한 세트로 묶은 한정 패키지를 기획했다. 음악 시상식과 드라마 시상식이 동시에 러브콜을 보냈고 광고계는 두 얼굴의 남자 콘셉트로 철록담을 섭외하려 줄을 섰다. 그러나 그는 쉬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내가 던진 이야기가 잿빛 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더 큰 불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가 매니지먼트 팀에게 건넨 한마디였다. 철록담의 일상은 이전보다 더 고요해졌다. 새벽 3시, 한강 둔치에 서서 바람을 느끼며 호흡과 발성을 동시에 점검한다. 6시에는 작은 서재로 들어가 30분간 빛 한 줄기 없는 명상을 한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다음 공연의 첫 가사를 입술 없이 읊조린다. 끝이 갈라진 연습 수첩엔 노래 가사 옆에 드라마 대사가 빽빽하다. 그리고 오후 2시, 체육관으로 향한다. 그는 복싱을 하며 존을 피하고 펀치를 던진다. 회피 동작은 카메라 워킹을 상상하며 궤적을 그리고 스트레이트 한 방은 하이라이트 음을 때린 듯 시원하다. 땀으로 흥건해진 링 밖바닥엔 그의 그림이 놓여 있다. 운동과 그림, 노래와 연기. 정체성이 내 방향으로 벌어져 있지만 실은 한 곳을 바라본다. 관객의 심장. 가끔 그는 묻는다. 당신은 무엇으로 심장을 두드리나요? 동료 가수들에게는 감정이 음표가 되는 순간을 찾으라 조언하고 신인 배우들에게는 침묵의 파동을 탐험하라 일러준다. 팬들에게는 삶 속에서 작은 루틴을 하나씩 지키라 권한다. 그 작은 의식이 결국 폭발을 낳는다고. 자신이 그렇듯 실패 하나가 인생을 바꿨다는 걸 증명하듯. 그는 늘 회상한다. 무명의 밤, 가사를 틀렸던 그날. 모래처럼 부서진 자존감 속에서 그는 일어나며 다짐했다. 언젠가 노래로도 연기로도 완벽해지겠다고. 이제 그는 그 약속을 이행 중이다. 얼마 전 그는 트로트 뮤지컬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무대 전체가 거대한 트로트 라이브 클럽이 되고 이야기 구조는 정통 멜로드라마. 여기에 철록담이 직접 만든 유화 그림이 프로젝션으로 투사된다. 음악, 연기, 미술이 하나로 융합되는 공연. 업계는 한국 공연계에 없던 하이브리드 장르라며 들썩였다. 티켓 오픈 1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고 해외 투자사들은 라이선스 계약을 타진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제 마음을 통째로 드리는 공연이니 국내 관객에게 먼저 올인하고 싶습니다. 그가 강조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촬영장은 여전히 빡빡하라. 낮에는 드라마 촬영, 밤에는 뮤지컬 연습, 새벽에는 콘서트 가이드 녹음. 소속사는 휴가를 권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한다. 쉬는 게 겁나요? 쉬밀한 감정을 말려버릴까 봐요. 제가 가진 불꽃은 쉬면 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더 뜨겁게 뛴다. 팬들은 걱정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빛난다. 낡은 벽돌 건물 옥상에서 연기 호흡을 연습하고 24시간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늦은 저녁을 때우며 가사를 메모한다. 그 공간들조차 그의 무대가 된다. 철록담이 서면 어디든 스포트라이트가 된다. 비닐 우산 속 빗소리도 그의 BGM이 되고 새벽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도 그의 내면 독백이 된다. 그는 종종 인터뷰 말미에 팬들에게 이런 숙제를 던진다. 오늘 하루 내 감정을 오직 나만을 위해 간직해보세요. 그리고 밤이 깊을 때 드디어 꺼내보세요. 그때 나올 한숨과 떨림이 내일 당신에게 무기가 될 겁니다. 철록담이 말하는 무기란 숨죽인 감정의 번개다. 언제 어느 순간 번쩍이며 세상을 멈추게 할 힘. 그리고 그 힘은 이미 그의 노래와 연기로 입증됐다. 단 한 번의 클로즈업, 단 한 번의 고음이 누군가의 세상을 바꾸는 기적. 그것이 철록담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어쩌면 작은 전조를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 평범한 일상 깊숙이 숨어있던 감정이 비명을 지르려 한다면 철록담을 떠올려라. 침묵을 연습하고 심장을 달궈라. 무대가 아니어도 좋다. 회사 프레젠테이션이어도 가족 앞 식탁이어도 혹은 새벽녘 혼자 맞는 창문 앞이어도 괜찮다. 감정의 화약을 아끼고 아껴 단 한순간에 폭발시키라. 철록담이 그랬듯. 누군가는 말한다. 세상은 이미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러나 철록담은 증명했다. 가장 강렬한 이야기는 아직 침묵 속에서 자라고 있다고. 그러니 기억하라. 당신의 침묵은 노래가 될 수 있고 당신의 한숨은 연기가 될 수 있다. 진심이 무기라면 무대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리고 언젠가 조명이 켜질 때 준비된 당신은 숨을 단전 깊이 들이키고 세상의 새 얼굴로 등장할 것이다. 그 순간 관객은 숨을 멈추고 눈을 뜰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외칠 것이다.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당신은 세상을 멈추게 했다.